하이 반도체형 반영입니다. 오늘은 새벽 6시 15분이고 오늘 수영장을 가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좀 일이 있어서 다른 쪽을 좀 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시간은 더 걸릴 거야. 수영장은 15분 20분 거리지만 이게 한 40분에서 50분 거리입니다. 고속도로도 타고 갈 거고, 그 나스닥 다우 모습이 좀 좋은 모습으로 좀 마감을 했더라고. 근데 이제 다우랑 나스닥도 보면은 이제 이평선 다 깨질 때 사 모으면 항상 좋은 모습으로 간다. 이평선 알지? 반영이 알려준 240일 120일 60일 위에 20일 5일선 위에 차트, 이게 정배열 모습이고, 다우랑 나스닥은 거의 신급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차트의 모양이 깨졌을 때 다우, 나스닥, S&P 500 이런 것들 있잖아. 미국 신급 주식들 역사상 그랬다. 차트가 다 깨져서 고점에서 한 30% 이상 떨어져서, 차트가 깨졌을 때 보통 이제 코로나나 리먼 사태, 9.11 사태처럼 뭔가 심각한 빅 뉴스, 악재 뉴스가 있었을 때 깨고 내려올 때가 있어. 그럴 때 미국 주식 잘 집중해 보길 바란다. 하지만 반영은 미국 주식 안 해. 왜냐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될 거야. 지금 타이어 4짝 들어갔는데, 수입차 몇 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서까지 또 수익을 내면 20%인가 22%인가 이렇게 수익금을 내야 되는데, 국장 너무 좋잖아. 수수료만 내고 주식할 수 있는 국장. 일단 이렇게 지수가 좋아진 거는 잠깐 둘러봤지. 왜 좋아졌는지. 반영도 트럼프의 이란 전쟁 종료 시사 때문에 양봉을 낸 거로 보여주고, 유가도 하락했다. 그래서 미증시가 이란 조기 종료, 전쟁 조기 종료 가능성 언급해서 나스닥 1.3%, 주요 지수 반등 이뤄낸 거고, 이란 군사력 무력화로 전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고 본인이 얘기했겠지. 말로는 뭐를 못하는 우리 트럼프 형. 그리고 이제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100달러당 5.27%가 급락해서 하락으로 전환했고, 또 이런 전환이 됐기 때문에 기름값도 좀 내려가려나, 이렇게 되는 거고, 일단 우리나라도 아마 이렇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밀렸다가 올라가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지만, 혹시나 갭 떠서 나온다면은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돼. 갭 떠서 또 올릴지, 또 갭 뜨면 또 밀어버릴지. 또 그리고 지금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보면은 B2에 대해서 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 근데 이제 반영도 B2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싶은 오늘 내용이야. 이 심리랑 멘탈. 근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가 많이 올라가면서 따라 이런 시총 대형주들, 시총 상위주들의 B2가 많이 생기고 있지. 과도한 레버리지를. 근데 이제 이런 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이지 않을까. 빠르게 수익 내고 싶고, 빠르게 부자 되고 싶고, 빠르게 10억, 20억 수익 내고 싶은 그 사람의 심리에 모든 게 들어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싶어. 보통 40대에서 50대 반영 나이 정도 되면은 여러 가지 직장인의 스트레스, 회사 간의 스트레스들이 또 많이 생기고, 또 여기저기 몸이 더 아픈 것도 생기잖아. 그래서 이 주식을 알고 나면은 이
초심자의 행운들이 그 비투를 좀 일으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초심자의 행운들이 우연찮게 남들이 좋다 했을 때 뭐 한 1억 정도 넣어서 뭐 한 50%만 수익이 낸다면 보통 5천만 원이잖아. 이 5천만 원을 잘 빼서 또 다른 데 투자하고 또 잘 빼서 다른 데 투자하고 하면 좋은데, 이 5천만 원 1억을 우연찮게 벌었잖아. 그러면 이거 쉬워 보이거든. 이 주식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쉬워 보여. 하지만 시총 상위주들도 고점에서 30%에서 50%까지 하락시키고 가기 때문에 그동안 고점에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한 사람들은, 특히 직장인들은 견딜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없어. 그리고 뭐 그 내 돈만 하겠어? 뭐 엄마, 아빠, 뭐 가족들, 그리고 알리지도 않아 또 가족들한테. 그래서 행복한 주식 생활을 하려면 계좌도 부부간에 서로 오픈을 해줘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 커밍아웃 해야지. 반영은 또 한번 커밍아웃을 가족 간에 자주 한다. 계좌 오픈을 내무부 장관님에게 자주 하는 편이야. 나만 믿어. 이런 편이지. 터치하지 않는다. 주식 가는 거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는다. 잘 믿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식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투하는 사람들의 좀 단점이 그거야. 누구에게 밥 한 끼, 커피 한 번을 잘 못 사. 시원하게 뭐 부모님 용돈 뭐 그런 거 얘기하면서 한 적 있었잖아. 그런 거를 시원하게 또 하는 경우가 보통 없다. 왜? 처음에는 기분 좋게 플러스 나고 있다가 출금을 못하고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거기에 뭐 신용융자까지 들어와서 마이너스 20%, 시장에서 20%만 이번 장 같은 경우만 마이너스를 내버린다면 투매도 나올 거고, 내동매매해서 막 뭐 진짜로 1억만 있어도 20%만 마이너스 되면 2천만 원이잖아. 굉장히 우울하다. 주식 계좌를 볼 때마다 이 사이버원이긴 하지만 우울해진다. 우울해지고, 그리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또 땡기다 보면은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가게 되잖아. 왜? 장초에 마이너스 찍히고 갑자기 장초에 변동성 일어나서 막 15%, 20% VI 걸리는 경우 있잖아. 그런 게 투심이 악화돼서 매도세가 악화되고 매매가 반대 매매가 일어나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야.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럴 때 주식 적금 들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내가 보던 주식이라면 주식 적금을 들 수 있는 마음을 들어야 된다라는 게 반영의 생각입니다. 차선을 잘못 들어서 갑자기 막혀버렸다. 와, 1차선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거 셀트리온의 차트를 한번 보여주겠어. 이 얘기는 실화야. 실화하고 나랑 진짜 친한 형이랑 있었던 얘기고, 친한 형이랑. 근데 이 스토리를 한번 그냥 얘기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 나랑 이제 좀 친한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이제 좋은 회사도 다니고 그리고 코로나 때 이제 그 전부터 주식을 조금 하긴 했나봐. 그런데 코로나 때 폭락하면서 이 셀트리온을 코로나 저점에 잘 잡았나? 10만원 초반, 20만원 초반
그때도 아마 레버리지를 사용했었던 것 같아. 레버리지를 사용했었던 것 같고 10만원 초반. 그 코로나 2000년도 코로나 팬데믹 있었을 때. 그래서 이제 처음에 1억을 벌었대. 근데 이게 주봉이거든. 주봉상이거든. 일봉 한번 봅시다. 지금은 20만원에 올라와 있지만 이 셀트리온의 최고점은 34만원이었습니다. 최고점은 34만원이었고, 자, 이때 반영도 코로나 때 이 네모칸에 샀다. 네모칸에 사서 이 동그라미 칸에서 잘 팔고 나왔는데 잘 팔고 나왔지. 근데 이제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파란색에 매도 쳐서 노란색에 매수하는 사람들. 파란색에 매도 쳐서 남들이 힘들고 죽겠다 할 때 매도 쳐서 환희와 박수갈채에 풀매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 이런 시총 상위주들, 개인들이 정말 많이 달라붙는 주식들은, 셀트리온, 카카오 같은 주식들은 한 5년 이상을 쉬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그렇다는 건 아니야. 이거는 그 이야기니까. 근데 이 형도 나랑 되게 친해서 한 2주에 한 번 만나서 밥도 먹고 술 한잔도 먹고 주식 얘기도 하고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이 셀트리온 주식은 개인들이 그렇게 많이 타나봐. 이제 그 이유가 서정진 회장님의 성공 스토리인 것 같아. 흑수저에서 금수저로의 변화, 그리고 이 바이오 제약주들이 보통 흑자 전환을 하지를 못하는데 이 흑자 전환을 하는 성공 스토리, 이런 게 좀 있어, 셀트리온에는. 그래서 이 셀트리온도 이 파란색 네모에는 역배열을 내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신용 반대 매매를 다 내고 나서, 그리고 세력들이 대량 매수를 해버리더니 정배열로 바꿔서 주식이 가기 시작한 거지. 근데 셀트리온이라는 주식은 솔직히 개인들이 사기에는 쉽지가 않아. 개인들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주식이야. 사람들의 피를 말리게 하거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주식이긴 하. 우상향하는, 그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반영 같은 경우 지금 셀트리온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잠깐 가지고 있었지. 그냥 스토리 하나 만들려고 잠깐 하나 가지고 있고, 반영 말고 이제 오땡 친구라고 주식 초보 있다. 근데 이제 이 친구 스토리 하나 만들어 주려고 셀트리온 매수 시켜놨지. 지금도 아마 조금 가지고 있을걸. 오땡 친구 가지고 있으면 얘기해줘라. 셀트리온 평당 얼마인지 가지고 있으면 알려줘라. 그래서 그 형은 34만원에 뉴스와 이 셀트리온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막 몰빵해라, 막 100만원 간다, 지금 30만원인데 100만원 간다, 셀트리온의 시총이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실적이 나오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과 견줄 수 있는 회사는 셀트리온밖에 없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누군가가 자꾸 공매도 치고 건든다.
이 주식을 살려줘야 된다, 이런 뉴스와 귀에 들리는 달콤한 얘기들이 엄청나게 나오는 주식이 셀트리온이야. 그래서 그 형도 그 1억을 벌었던 달콤함에 빠져서 34만원의 셀트리온을 몰빵하기 시작하지. 가족 돈을 모두 가져왔고, 그리고 그 증권사에서 써주는 그 레버리지 있잖아, 신용융자 대출, 그거까지 가져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알기로는 본인 돈 한 2억 정도가 있었고, 한 레버리지를 한 3억 정도인가 이렇게 썼던 것 같아. 왜냐면 이 사람의 심리가 고점에서 막 이러고 있고, 좋은 뉴스 들려오면은 이게 더 갈 것 같은 심리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든, 심리가. 그래서 이때 셀트리온이 시세를 모두 내고 이 노란색 라인에서 30만원 초반대 파동을 내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하락하기 시작을 했어. 근데 이때도 반영 친동생이랑 이 셀트리온 주식을 가지고 있었어. 반영 친동생이랑 이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반영 친동생이랑 반영도 30만원 초반에 좀 내려왔어. 우리는 잘 수익 내서 내려왔는데 그 형은 내려오지를 못했다. 근데 이 셀트리온 차트만 보더라도 이 241평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 241평이 꺾여버려잖아. 그러면 손절치고 나와야 되는 자리는 이 네모칸 자리야. 이제 이거는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는 자리다. 이 지지와 저항으로 바뀌는 자리다. 한번 시세를 다 내고 이렇게 240 중장기 2평을 꺾어버렸잖아, 역배열로. 이 자리는 이 모든 시세가 종료를 해서 이제 지하로 내려가게 하는, 생을 마감하는 주식이야. 그리고 세력들도 이때는 매수에 가담하지가 않아. 그냥 방치해 둔다. 주식을 사지를 않아. 방치. 분명히 얘네들도 가지고 있어. 이 세력들도, 이 컨트롤하는, 셀트리온을 컨트롤하는 세력들도 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 근데 단지 방치해놔. 왜냐, 얘네들은 매수도 하지만 공매도도 치거든. 롱도 잡지만 숏도 잡는 거거든. 세력들은 사람의 심리와 투자를 이용해서 반대 매매를 내게 하고, 상승할 때도 수익이 내지만 하락할 때도 수익을 내거든. 그래서 반영이 친 이 네모칸에는 분명히 나와줘야 된다. 수익률이 내려올 지언정 내가 비투를 했다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내려줘야지 돼. 근데 이걸 내려주지 않잖아?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23만원에서 21년부터 해서 지금 26년이야. 딱 본전을 준 거야. 24만원. 지금 6년 동안 내가 1억을 사놓고 이 주식을 그냥 가지만이 있었잖아. 6년 동안 본전을 준 주식이야. 본전을. 그리고서 또 이제 30만원 가겠지. 하지만 비투를 했다면 6년을 견딜 수가 없다. 6년이라는 시간을 견딜 수가 없다. 주식 얘기를 한다면은 주식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형도 그렇게 해서 전 재산을 다 날렸어. 근데 이제 내가 동생인데 나에게 이제 좀 돈 좀 빌려달라 라고 좀 요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나도 주식에 다 들어가 있는 풀 매수자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빼줄 돈은 없었고, 그냥 좀 카카오페이로
형수님 맛있는 거 좀 먹으라고 좀 용돈이 아니지, 그냥 식사비를 좀 드려서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형과 거의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아. 이유는 이 B2의 끝은 지인들의 단절이야. 그리고 가족들의 단절이고, 그리고 내 인생과 내 직장과 내 삶이 행복하지가 않는다. 행복하지가 않아. 하여 이런 주식은 아무도 모르는 거고, 현금으로 사놨다면, 뭐 100만원 200만원 사놨다면 당연히 적금식으로 사드릴 수도 있는 거였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그리고 아직도 열심히 가족들과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데, 이렇게 B2를 하는 경우라면 6년 동안 그 꺾인 자리 240일을 중장기 입형을 모든 차트들과 가격이 데드 크로스 낸 거를 (5년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야지만 본전이 오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지. 현금이면 버틸 수 있어. 내 돈이면, 작은 돈이고 내 돈이면 에이 안 봐,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이런 생각으로 버틸 수 있는데, 이 레버리지는 증권사에서 뭐 내가 1억 가지고 있고 1억만 해도 20-30%면 반대매매 내지. 1억 가지고 있는데 1억만 내겠어? 2억 내면은 바로 20-30%만 떨어지면 그냥 다 반대매매지. 왜? 내 돈 챙겨야 되는데, 내 돈 챙겨야 되는데, 뭐 그렇게 과도하게 빌려주진 않겠지만 내 돈 챙겨야 되는데 30% 40%만 떨어져도 증권사에서 다 반대매, 20-30%만 떨어져도 반대매매 내지. 증권사들도 자기가 빌려준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자동 반대 매매를 낸다. 그렇게 자동 반대 매매를 냈던 주식들이 또 카카오와 네이버지. 뭐 차트 본인들이 다 둘러봐라. 나는 이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솔직히 나는 삼성전자는 이제 적금,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있고 적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절대 팔지 않아도 되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 하지만 비중 조절은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비중 조절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몰빵 투자자들, 풀 레버리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저도 평생 20-30년 가져간다 이러면 당연히 지금의 이상의 자리에 올라가 있을 수 있는데, 과도한 레버리지, 융자 대출 쓰신 분들은 분명히 비중 조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비중 조절. 언젠가 반영이 10배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주식마저도, 10배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주식마저도 그런 시기들이 다 올 거야. 팔아내야 되는 시기들을, 비워내는, 곡간을 비워내야 되는 시기들이 올 건데, 반영 그 시기를 열일하면서 지켜보는 중이지. 본업 하면서 지켜보는 거지. 그렇게 20년을 관찰하고 지켜왔기 때문에 반영도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당연히 내가 가진 수익금이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있거나 원금이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차피 장기 투자자의 삶은 매수하고 마이너스 20% 내고 30% 내고 다시 플러스 100% 200% 내는 게 장기 투자자의 삶이야. 얼마 전에도 보여줬던 한국카본의 오렌지색은 매수고 파란색은 매도이고, 응? 그지? 그런데 이 찍혀있는 지점들이 있어. 보면은 고점에서도 파란색이 찍혀있고
고점에서도 오렌지색이 찍혀 있거든. 이거는 비중 조절은 어느 정도 다 하는 거야, 이런 게. 왜냐, 더 좋은 주식도 10배 주식도 나오고, 또 이때는 장기 투자를 하지만 비중을 조금 줄여서 리스크를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 근데 결국은 이 장기 투자를 지금 잘 성공하고 있어. 잘 한국화본도 잘 성공하고 있고, 지금은 반영의 포지션, 조선주, 원전주, 바이오주, 그리고 새롭게 투입하는 우주항공주로 포지션을 잘 내고 있고, 반영은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들은 카카오 네이버 쪽 이쪽은 거의 없어. 이거는 너무 지겨워. 너무 많이 쉬어. 많은 시세를 냈기 때문에 많은 개인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고, 물량을 뺏어야 되는 라인들이어서 관심 없고, 2차 전지도 이미 예전에 다 끝냈던 주식들이기 때문에 현재 관심은 없다. 그리고 뭐 소부장도 많이 비중을 줄인 이유 중에 하나, 조금은 가지고 있지. 소부장도 가지고 있고, 이제 좀 관심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몇 개 있어. 많이는 없고 비중 작다. 이유는 삼성전자가 대시세를 냈고, 하이닉스랑 상승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왠지 그쪽에서 많은 개인들이 B2로 이어져 왔다는 개인적, 막 뉴스에서 계속 냈거든. 삼성전자 개인들 B2 신용 들어온다 막 나오고 있었거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소부장도 적당히 좀 줄여놨던 거고, 조만간에 또 소부장도 열일해서 돈 벌면 또 주식 적금 들어가서 이제 반영도 어느 일정 향후 몇 년 뒤에는 또 주식으로 은퇴했다는 일기를 좀 쓰게 되지 않을까라는, 뭐 실패할 수도 있어. 나도 뭐 욕심과 탐욕에 빠져서 실패할 수도 있는데, 또 그런 욕심과 탐욕을 잘 컨트롤 한다면은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게 또 반영의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절대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주식의 사랑에 빠져서 팔 땐 팔아줘야지 돼. 어떤 주식에 절대 사랑하지 마라. 항상 사람들을 보면은 고점에 그렇게 사랑을 해. 고점에 사랑을 해. 제발 고점에 사랑하지 마. 고점에 사랑하면은 나만 힘든 게 아니고 가족들까지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가족들 생각을 해서 건강한 투자 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화이팅!